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요즘 조국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법무장관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아무나 해도 이 정권한테는 아무나 장관 해도 이 코드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장관감이 없는지 조국 씨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조국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야 분명한 얘기지. 이 겉으로는 교수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하네 하지만, 명예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자식욕까지 이게 욕심의 백화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조국 씨한테 집착을 해가지고, 이 조국 씨를 통해 가지고 국민 잡을 일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조국 씨에 연연해가지고 법무장관을 임명하려고 청문회도 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조국 씨 얘기입니다. 자, 이 정권 잡으면서 부르짖는 얘기가 공정정의 아니었습니까? 공정정의였잖아요. 이게 조국 씨 보십시다. 앞에서는 정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이 정권의 민낯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조국 씨를 통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들, 이게 점잖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군자고 속으로는 양아치 건성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세 번째,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도 관계된 얘기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고개 못 들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지가 원하는 학교 다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조국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로 백을 가지고 있는 딸은 고개 들고 살고,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가고 싶은데 시험마저 원서마저 못 내는 이 아이들 아빠 엄마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이들한테 앞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겉으로는 엄마 아빠니까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는 웃기네, 당신이나 열심히 사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비참한 얘기,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든 조국 씨 얘기를 전학년 전국학부모연대 상임대표이신 이경자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슴을 열어놓고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어디 집회에서 연설하실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연설을 듣고 정말 통쾌하고 또 서글프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다 비분간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국 씨가 이 법무장관 안 되고 이런 부분 내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제 이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교육 정책은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하고 너무나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번 문정권뿐이 아니고 더 캐고 들어가 보면 오래전에 거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그렇게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거와 너무 다르다. 이건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거 아니냐, 바로 전교조를 위한 교육이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막 속이 터져서 거의 포기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조국 건이 잘 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아주 그냥 이번에 조국은 자기 한 몸이 그동안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반대했던 모든 정책을 아주 자기만을 유리하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라는 게 거의 아주 그냥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대책으로 내놔서 이번에 이런 수시 합격, 수시 입학 너무나 위험한 제도다. 그리고 수시가 이렇게 늘어서는 안 된다. 정시를 늘려달라. 그리고 수능으로 시험 보고 실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언론에서 대책으로 이게 제시되고 있고 교육부에서조차 꿈쩍하지 않다가 같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아주 잘 터졌고 이거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완전히 그 부도덕하고 완전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를 우리는 아주 공격의 시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실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그렇군요. 자, 조국 씨가 그 요번에 이제 그 본인이 저걸 만들었습니까? 네. 제도. 거의 그걸 이제 자기가 편성한 거죠. 그렇죠.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이 만드는 거. 특히 이번에 그 로스쿨하고 의전원 제도는 분명히 조국이 만든 거죠. 그게 거의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노무현 때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고 문재인과 뭐 이 조국과는 이미 뭐 거의 뭐 대학생 시절부터 거의 친하지 않았겠어요. 거의 뭐 주사파가 됐든 또 나중에 뭐 이쪽 뭐 NLPD로 나눈다는데 그쪽 할 때 어쨌든 약간의 성격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같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교육을 아마 포커스로 잡았을 것 같고 특히 뭐 자기 자식들 정말 사회 그 고위층에 진입시키고 가장 힘을 행할 수 있는 게 법조계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서울법대를 나와서 자기가 사법고시를 봐서 진짜 정상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까지 되고 싶었겠지만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뭐 사법고시를 3번이나 떨어졌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정말 분에 차서 살아온 몇십 년 세월일 건데 자기 자식은 그 자리에 보내고 싶어서 사법고시 아니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일찍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저는 로스쿨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 의전원도 마찬가지. 의사 함부로 시킬 수 없잖아요. 머리 나쁜 애들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제도에 지금 뭐 아들, 딸 골고루 하나씩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려다가 막판에 과욕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뭐 항상 차야 뭐 차고 넘쳐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주 잘 걸린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런데 저기 그 부모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법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그 조국 씨는 했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는 위법이라고 안 하고 말은 바깥에 과거의 정권, 과거에 우리 이쪽 정권을 맨날 뭐 위법이니 편법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무너뜨려야 우리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사실 목적이 과거의 기득권에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위선자죠, 위선자. 이런 위선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약하고 좀 뭐 근사하게 말하면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동을 잘 당하고 되게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저는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는 보통 엄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분별력이 있었구나. 그때마다 그게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분별력을 갖춰서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조국이야말로 가짜 새끼잖아요. 근데 가장 그 잘생기고 근사한 서울법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을 다 그냥 다 다운시켜 버렸어요. 근데 서울법대가 그 사람이 서울법대 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뭐 사법고시 패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도 제대로 박사나 했는지 뭐 논문도 가짜 논문 썼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논문도 박사학위 없이 뭐 울산대 교수가 됐다면서요. 그러다가 울산대 얼마나 지방대학에 있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편법으로 뭐 동국대학교 교수로 왔다며요. 그리고 동국대 교수로 와가지고 또 동국대가 지 맘에 들었겠어요. 자기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가진 수를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그 교수였던 안경환 그때 서울법대 교수한테 거기다가 줄을 닿아가지고
진짜 서울 법대 그때 예. 로스쿨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교수 이름 못 씁니다. 정식으로 법대에 자리가 없었겠죠. 대학 교수 자리가 어떻습니까? 한 교수가 죽어야 한 자리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리 없으니까 어떤 다른 편법이 로스쿨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로스쿨 교수가 됐는데 다들 로스쿨 교수라고가 안 그러더라고요. 다 서울법대 교수라고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서울법대 교수가 아닙니다. 우리 그거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로스쿨 제도가 정말 자기들이 사법고시로 갈 수 없는 그 편법으로 만들어진 게 로스쿨이잖아요. 예. 진짜 거기 지금에서 진짜 로스쿨 제도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아니 웬만한 부모가 1,200만 원 등록금을 어떻게 대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그 서울 그 사법고시 제도를 몇 년간 유예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까지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한 애들도 있지만 예. 이제 뭐 작년인가요? 그걸 해서 예. 완전히 이제 로스쿨 아니면 갈 수 없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예. 법 쪽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진짜 그 법 쪽에야말로 저 사법 이런 사건이 아주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런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됐을 때 그 예. 상황도 더 이해하면서 재판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진짜 부잣집 아이들만 예. 사법부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예.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저는 끔찍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뭐 말은 그야말로 진짜 로스쿨을 만든 제도가 뭐 의대를 나온 사람, 공대를 나온 사람, 또 다양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아무나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아이들 예.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천신만고 노력 끝에 가서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때 어려운 아이들을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그 인격을 갖춘 아이들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진짜 지금 현재 교육계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아무나 되줬어요. 이제는 그 교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완전히 고시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선생님 되는 길도 고시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옛날 선생님들은 가난한 집 선생님 그 아들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뭐 사대를 가든 교대를 가든 해서 네. 선생님이 됐는데 지금은 정말 상위 공부 잘하는 애들만 교대 사대를 갈 수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은 평생 또 부잣집이다 또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선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지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공부 못하면 이 자식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하면서 걔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엄마들의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직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법조계도 그렇게 허물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진출할 수 있게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로스쿨을 만든 것이 이 조국이어서 결국 아직 지금 뭐 아직 법과는 되지 않았지만 로스쿨에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니다 왔고 예. 또 이 다음에 이제 서울에 로스쿨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의학 전문 대학원도 그때 같이 만들어졌는데 자기 딸이 지금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다가 예. 그야말로 지금 얘는 예. 낙제를 거듭한 아이고 3번 낙제했으면 얘는 완전히 퇴학 당할 아이를 3번째는 퇴학당하기 아니라고 모든 학생을 다 구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지금 그 편법은 일도 말도 못하는 편법을 한 거예요. 예. 만약에 3번째 낙제했으면 얘는 지금 의존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의사 될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깐닥깐닥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지금 한영 외고를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중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디를 들어갔어요? 고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고대도 입학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예. 당연히 입학 취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나가서 서울대 뭐 환경대학원도 들어갔잖아요. 예, 예. 가서 장학금 802만 원 받아 처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의 아이들 합격하고 권한 다 뺏어버리고 지가 부산 의전 되고 나니까
딱 팽개치고 그리 갔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대 거기서도 뭐 당연히 뭐 안 다녔지만 그것도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서울대에서도. 그리고 부산 의대에서 지금 오늘 밤인가 촛불 집회 한다고 합니다. 예. 걔는 모든 것을 박탈해야 되는 아이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의전원 로스쿨 이 제도가 지금 너무나 잘못 만들어졌고 엄마들의 분노가 그런 학교 가려면 이렇게 스펙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부모들은 지금 다 부모 사표 내고 싶어요 정말.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고 지금 그 스펙을 만드는데 부모들끼리 스펙을 완전히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교수 아니고 전문직 높은 전문직에 있지 않으면 그 스펙 만드는 그룹에 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내 아이 너 여기다가 보내면 인턴십 싸줄게. 너도 나한테 보내. 그럼 나도 너 인턴 쓸 수 있는 인턴 써가지고 나중에 스펙 만들어줄게. 그 정도 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가 수도 없이 성명을 썼습니다. 성명을 800편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근데 거기 속에서 이런 제도는 잘못됐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 학종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 아세요? 대학을 지금 갈 수 있는 루트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십니까? 뭐 저는 시험 쳐서 가는 그 정도밖에 사실 모르고 뭐 몇 개 있다는 거 아는데 정확히 최근에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정규제 주필 방송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세상에 4,000개랍니다. 4,000개. 학교를 갈 수 있는 전형이 다양을 넘어서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주 뭐 국제 전형에서 어떤 아이는 수능 예. 최저 등급조차도 없어가지고 수능을 아무리 못 봐도 갈 수 있는 제도까지 다 하나 따지니까 4,000개나 되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 찾아가지고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이런 대학을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간다면 그거 모르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도 못 가잖아요. 예. 세상에 뭐 한두 개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수시 좋은 제도예요. 정말 다양하게 뭐 사회 참여에 아주 능력이 많은 아이들을 뽑아주는 그런 제도가 10% 20%까지는 학교에 존재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2002년도에 제 아들을 학교를 보냈고요. 예. 딸은 2007년에 보냈어요. 예. 5년 차이죠. 근데 아들은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시는 5%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제도를 아주 휘쁜 활용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딸은 20%로 확대됐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다양하게 그때는 스펙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만 예. 다양한 이력을 갖추지 못해서 딸한테 은나야 우리는 수시는 포기하자. 그리고 정시가 80%나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 원서 쓰고 하는 시간에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80% 거기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우린 열심히 정시에 준비해서 정시로 학교를 갔습니다. 예, 예. 그러기 그때가 20%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수시가 80%입니다. 77%예요. 77%.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정시 23%를 위해서 정시에만 올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에요. 도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은 절대로 정시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수시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원서를 몇 개 넣었어요. 5개, 6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그러면 수시를 5개 보려면요. 수시 한 학교에 원서 접수하는데 돈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럼 5개 넣으려면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미 5월, 6월 달부터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작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정시에 몰입할 수도 없고 수시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너무 정신없고 불쌍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부모와 그냥 자식이 그냥 전전긍긍하는 고3 세월을 보내는 이런 거지 같은 입시 제도가 예. 누구를 위한 거였냐요?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갈 수 있었냐고요. 이렇게 진짜 부모들끼리 스펙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진 사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그저 쫓아다니면서 만든 거하고 비교가 돼야죠. 예. 이런 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눈도 끔찍 안 했는데 이번 조국 사건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이번에 뭐 장관이 그랬다나 누가 그랬다고 그래도 국장이 50%
저기 정시. 정시를 늘리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또 근데 교육부안에서 네 멋대로 그거 발표했다고 그 사람을 또 막 깠대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또 안에서 싸워야죠. 그거 이 국민 정서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제대로 된 입시 제도 지금은 안 된다. 어떤 엄마는 오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이거 수시 다 없애자는 우리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시 다 없애고도 쉽지만 나름대로 또 외국에 같은 대학때 외국 명문대학은 수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뽑은 학교 측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왜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정시로 100% 하고 모두 수능만 한다면 또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은 공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균형 있는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드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좀 더 고민해보자 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 정시는 반드시 확대돼야 됩니다. 수시는 축소돼야 됩니다. 아주 조국이 문제를 아주 잘 터뜨려줬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대표님.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뭐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자 시간이 뭐 거의 많이 됐으니까 네. 저 화면을 보시고 네. 조국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국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해야 합니까? 얼굴만 잘생기면 다예요? 그리고 돈만 많으면 다예요? 저는 그래도 조국이 대학 교수인데다가 자기 아버지가 웅동학원이라는 교육 사업을 하셨고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교육자 집안 아들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웅동학원은 그거 사기꾼 장사치 그 교육재단이었잖아요. 그 웅동학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건 1952년이래요. 그 지역에 정말 유지들이 만든 진짜 그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 누구나 다니도 있었던 그런 학교를 그거를 절대로 그거 팔 수 없어요. 저는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그 재산을 함부로 그 땅 팔 수 없는데 그때 분명히 이게 그때가 노무현이 언제 뭐가 작용했는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이번에 보니까 산 꼭대기로 학교를 올라갔더라고요. 아이들이 도저히 그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몇 분의 1로 줄어서 지금 200명도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땅 팔아서 알고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뭐 부산 해운대에다 아파트를 몇 채 샀다면서요. 그리고 그 학교 재산은 수십억 재산을 나라 돈으로 지금 빚을 지고도 안 갚고 뭐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아니 민정수석을 하는 것도 염치가 없었는데 조용히 그 정도에서 끝냈어야죠. 우리 모르게.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욕심 잘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옛날에 안경환 이놈도 자기 서울법대 교수 만들어줬다고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다가 그 아들 안재서 때문에 특히 그것도 자사고 하나고 고등학교 보내고 지금 서울법대 로스쿨 보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마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나요? 초장에 아들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한두 개도 아닌 수십 개가 터졌는데 지금까지 버텨요? 인간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학부모들도 거기 앞에 가가지고 며칠을 집회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대한문 앞에서 조국 사퇴하라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버틸 겁니까? 무슨 지금 청문회를 합니까? 그런 놈을 왜 청문회요? 청문회 해가지고 뭐 계기 만들어 주려고요? 청문회 안 해도 통과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해본다고요?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끝까지 안 되고 이런 놈들을 정치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이런 사람을 법무부에 신고시키면 우리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우리 국민이 나라 망하지 원치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 당장 사퇴하고 이 사람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깜빵으로 쳐넣어야 됐는데 깜빵 갈 준비는 하십시오. 정말 너무 단어가 정말 험악했지만 예.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자 전국 학부모 연대 상임 대표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파를 해주셨는데, 와 이건 뭐 가만사성도 아니고 수신제가 조국 씨,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탠다면 저나
우리 조국 씨나 수신제가부터 먼저 합시다. 그게 이 나라 국민과 주변을 위하는 길입니다.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셌다.